안녕하세요, 미드스토리입니다. 이제 막 영상을 만들기 시작한, 그리고 아직은 이제 배울 게 많은 유튜브 채널이지만 다른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명확한 팩트만 전달하려고 노력해도 그래도 제가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뭐 따끔한 지적도 감사드리고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좀 팩트는 조금 더 명확히 하되 이제는 제 주관적인 생각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 동안 조금 집안의 영향을 받아서 보수 정권을 지지해왔던 사람이에요. 아마 제가 투표권이 생기고 난 후부터 항상 보수 인사들을 투표해왔던 게 기억이 나요. 다만 최근 시점부터는 뭔가 특정한 정치색을 드러내는 걸 좀 싫어하게 됐고, 그냥 제 정치색이 어떻든 간에 이게 상식적이면 뭐 그게 누구라도 좀 지지를 하고, 비상식적이거나 뭐 도덕적이지 못하면 좀 비판을 주저하지 않는 뭐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저 뭐 특정 정치색을 떠나서 옳다 그르다 뭐 요 정도로만 채널을 성장시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마 제 영상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지지받을 수도 있고 뭐 모르겠지만 아마도 어느 한쪽을 만족시키기는 좀 어려운 채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마 제 소신껏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하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제 햇볕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998년 대한민국이 IMF 외환위기 때문에 엄청 힘들었었죠. 경제도 무너지고 국민들은 좀 절망 속에서 살았죠. 이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새로운 국정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는 남북관계를 전환할 새로운 전략을 내세웠어요. 그게 바로 이제 햇볕 정책입니다. 북한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 따뜻한 햇볕으로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내자. 이 실험은 뭐 나름 기대랑 환호 속에 시작이 됐었죠. 근데 아마 제 기억에는 끝내 거대한 논란을 남기게 됩니다. 이제 햇볕 정책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칙을 기초로 했었어요. 첫 번째는 무력 도발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북한을 흡수하거나 체제를 전복하려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서 북한 스스로 변화를 유도한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야당 시절부터 주장했던 이제 구상이었고, 이게 평가를 받기로는 냉전적 사고를 뛰어넘는 새로운 접근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분단의 벽이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를 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햇볕 정책은 굉장히 허황된 꿈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햇볕 정책의 성과가 가장 대표적인 거는 2000년에 있었던 이제 6.15 남북 공동 선언이겠죠.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직접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이랑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기도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화해랑 협력의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되고 금강산 관광도 시작되었어요.
또 이때부터 이제 개성공단 구상도 본격화되면서 경제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어요. 뭐 이걸 계기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었죠. 분명 이렇게 보면 이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사실 대한민국의 일방적인 짝사랑이 불과했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가 이제 북한의 도발이에요. 북한은 이제 도발을 절대 멈추지 않았었어요. 뭐 분단 이후부터 6.25를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시달린 게 사실입니다. 뭐 각종 테러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행위에 되게 시달리고, 이제 뭐 특히 대표적인 거는 뭐 무장공비 침투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99년도에 연평해전, 그리고 2002년에 월드컵 직전에 또 제2 연평해전 등이 있었죠. 이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많이 이 북한의 도발에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의 체제 변화가 아예 없었죠. 애초에 이제 북한은 뭐 사회주의라고는 하는데, 사실 여기는 이제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실상 세습 정치를 하면서 이제 독재 국가로 이미 가고 있었고, 이는 뭐 우리의 지원이 북한의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고, 뭐 우리 개혁 개방을 원했던 이제 우리 정부의 바람과는 다르게 핵 개발만 과속화되는 이제 어처구니 없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북한의 고위층의 배만 불리고 그들의 독재 정권을 더욱 견고히 하는데 자금이 다 쓰여졌고, 또 군사력 강화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세 번째는 대북송금이라는 이제 최악의 의혹이 있었고, 이것도 사실로 밝혀졌죠. 2000년 정상회담 직전에 수억 달러가 비밀리에 북한으로 송금이 됐어요. 이거는 2003년 특검에서 이제 수사 결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대가로 수억 달러의 돈이 북한에 들어갔음이 밝혀졌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걸로 인해서 남한 내에서의 갈등이 이제 심화되는 일이 생기게 됐죠. 진보 측에서는 이게 이제 평화의 첫걸음이라 평가를 하지만, 보수 측에서는 허주이라는 논란이 불을 지폈어요. 이걸 계기로 남북의 문제는 국내 정치의 최대 분열 요인으로 지금까지도 자리 잡게 됩니다. 이는 분명 전략적 실패라고 봅니다. 김대중 정부의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완벽한 실패로 평가를 해야죠. 햇볕 정책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근데 김대중 정부가 원했던 결과랑은 상반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북한은 지원을 받을 대로 다 받아갔는데 핵 개발은 절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핵무기 고도화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미국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을 했고, 이걸로 인해서 한미 공조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즉 햇볕 정책은 국제적 공조 속에서 지속 가능한 전략이 아니라는 게 증명되면서, 동시에 북한이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합니다. 이 햇볕 정책이 성공한 전략이라고 현재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최근까지 남북 대립을 이렇게 다 돌이켜보면 이거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뭐 이 일 이후에도 우리는 뭐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같은
그들의 물리적인 도발에 수많은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었어요. 우리는 북한의 지원보다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들과 장병들을 지켜주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장병들은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데 진보치기 정권 잡으면 이상하리 반치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보다 혹은 참전용사분들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지원보다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그들을 위한 터무니없는 지원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은 진짜 북한은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절대 바꿀 수 없는 게 이제 독재국가입니다.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걸 절대 내려놓지 않아요. 이거는 이미 여러 독재자들로 하여금 증명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아직 휴전국가예요. 전쟁을 쉬고 있는 거지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을 기적이라고 할 수 없다면 대체 누가 주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최근까지도 우리 측이 지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어요. 그리고 우물풍선도 많이 날려보냈죠.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변하길 바라는 건 그냥 우리의 일방적인 바람이지 그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들에 대한 이제 이런 일방적인 짝사랑 그리고 이제 햇볕 정책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서 내보내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전쟁은 누구도 원치 않아요. 하지만 그들의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좀 더 노력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